자, 이 시간에는 이제 철근의 재료 특성을 다 배웠는데 철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철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 설계자가 어떤 철근 써라라고 할 수 있겠지. 철근은 크게 이형 철근하고 원형 철근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철근 표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이형 봉강, 이형 철근, 봉강이 철근이니까 이형 봉강이라고 하고, 이런 요철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원형 봉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강의실에 여기 있는 이런 철근이 무슨 철근이겠어? 이형 철근이겠지. 그죠? 이런 마디와 리브가 있어. 이렇게 마디와 리브가, 에?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런 철근. 이런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근 이름을 쓸 때 이형 봉강, 이형 철근은 앞에가 아까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SD 이렇게 써. SD 하고 이제 뒤에 숫자가 붙어요. 이 D자가 이 디폼드의 D자야. 그 다음에 원형 철근은 SR 이렇게 써. 이 R은 라운드 원. 그래서 뒤에 숫자는 이제 뭐 300이니 400이니 이렇게 숫자가 써지지. 이건 아까 뭐였지? 요 값은 뭘 의미했지? 항복 강도를 의미했잖아요. 뭐 지난주에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앞 시간에 배웠는데 그래.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조형 철근으로는 이형 철근을 써요. 원형 철근을 안 써. 이형 철근만 쓴다고. 이렇게 생긴 이형 철근을 쓴다고.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마디와 리브가 있으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어찌겠어? 더 커지겠죠. 그죠? 원형보다는. 그죠? 그래, 덜기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균열폭도 좀 더 작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형 봉강을, 이형 철근을 구조형 철근으로 쓴다. 자, 그런데 이 철근에 지름을 D라고 한다면은, 우리 철근의 지름은 여기 바지, 바. 철근을 바라고 하지, 바. 철근을 reinforcement bar. 영어로는 reinforcement 철근이 reinforcement예요. 또는 여기 리자만 따갖고 리바 이렇게도 말을 해. 이 철근이야. 그래서 지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A sub B 이렇게 봐. DB 철근의 지름. 그럼 지름만 알면 어째? 단면적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지. 어떻게? 4분의 파이 dB의 제곱하면 구해지지. 그 철근의 둘레 구해져 안 구해져? 지름만 알면? 파이 dB 하면 구해지지. 산수 파이 곱하기 지름 하면은 둘레잖아.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하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름만 알면 면적하고 둘레는 구해질 거라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다 앞에가 공칭이라는 말이 써져 있지. 그냥 지름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 공칭 지름,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그럼 공칭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공칭이 노미널이야, 영어로.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맨날 붕어빵 이야기 하는데 19g짜리 붕어빵, 그럼 10g짜리 붕어빵이 그 이름이지만 다 19g이야? 아니죠. 뭐 9g짜리도 있고 11g짜리도 있고 11g짜리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 철근의 이름이야. 그냥 그 철근을 뜻하는 이름, 공칭이라는 말이야. 노미널. 응? 자, 문제는 뭐냐? 그냥 요렇게 원형 철근 같으면은 요 지름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재면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철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
그러면은 요 마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으로 잡아야 되나? 아니면 이 마디 옥신에 여기서까지를 지름으로 잡아야 되나? 아니야. 이 두 개 평균을 지름으로 잡아야 되냐? 궁금하죠? 그러면 이형철근의 지름을 어떻게 지름으로 잡냐? 쉽게 말해서 요런 이형철근이 있으면 이게 이형철근이야. 요거 이형철근이야. 이형철근 지름은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놈을 녹여. 이형철을 녹여. 그래가지고 똑같은 길이의 원형철근으로 바꿔봐. 길이는 똑같이. 요놈을 녹여서 똑같은 길이의 원형철근으로. 이건 무슨 철근이야? 원형철근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그 지름을 요 이형철근으로 지름으로 해. 그런 의미야. 여기 써져 있어. 원형철근과 원형본관과 단위 무게를 같이 했을 때의 지름. 그걸 무슨 지름이라고 한다? 이형철근의 공칭지름이라고 한다. 지름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는? 단면이 다 계산되지? 그러면은 이런 공칭지름이 그거 하기 전에 그래서 원형철근 같은 경우는 파이 6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파이 6에서부터 기호야. 파이 19. 이렇게 파이라고 쓰면 원형철근을 뜻해. 그래서 6mm짜리부터 19mm짜리까지 종류가 있어. 이형철근은 D라고 써. D폼이라. D자라고 쓰면 아, 이형철근이구나 알아야 돼. D6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D51까지 있어. 이렇게 큰 철근도 있단 말이야. 작은 철근부터. 그 사이즈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도는 모든 종류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 SD 하면 무슨 철근이야? 이형철근이고 240 그랬네? 그럼 항복 강도가 얼마겠어? 아시겠어요? 철근의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강도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기 방법이 SD 하면 무슨 철근? 이형철근. SR 하면 원형철근. 아시겠어요? 뒤에 나온 숫자는 항복 강도.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한테 배웠으니까 SD 300 철근을 써라 그러면은 아, 이형철근을 항복 강도가 300메가파스칼짜리 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에서 쓰는 것들이 300, SD 300 아니면 SD 400 이렇게 쓴다고. 근데 몇 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SD 300을 잘 생산을 안 해. 생산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300짜리 쓰라면 못 구하겠지. 그러니까 SD 400 이렇게 쓴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그 구조공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지 않아. 뭐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 큰 강도의 콘크리트를 쓰면 그에 맞춰서 철근도 좀 큰 강도 쓰고 콘크리트가 낮으면은 철근도 좀 강도가 낮은 놈 쓰고 한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 그게 사용성 측면에서 더 좋아. 그런데 생산 안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하지. 응? 자,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봐봐 이제 여기 보면은 SR 240, SR 300. 그러면 아, 이것만 봐도 무슨 철근이지? 원형철근이고 이거 항복 강도지. 그지? 여기 봐봐. SD 300. 이형철, 이거 다 A형철근이지? 이 뒤에 숫자는 항복 강도야. 이 뒤에 보면은 W가 붙어 있는 것이 있어. 웰딩. 용접이 가능한 철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SD 400짜리 철근인데 W가 붙어 있으면 용접용이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응?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기호를 보고도 무슨 철근인지 알 수 있어. 그런데
철근을 이렇게 그냥 놔두고 보면 이놈이 강도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어떻게 알아? 실험해보지 않는 한. 그래서 구별하려고 생산을 할 때 끝에다가 색깔을 칠해놔. 요 끝에 쪽, 요 단면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형철근 같은 경우에 녹색이 끝에 칠해져 있으면 아 이게 300메가파스칼짜리 항복 강도구나. 적색, 빨간색, 황색, 흑색, 백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또 색깔도 칠하기도 하지만 네임택을 달아갖고 생산자가 주문한 걸 갖다 주기도 하지. 응?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철근의 강도가 막 다 틀리잖아. 어?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무슨 철근을 써라라고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도가 틀리게 나와요? 우리 뭐 이렇게 대장간에서 쇠 달굴 때 어떻게 돼? 쇠 달궈 가지고 물속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빼갖고 막 망치로 때리고 또 푹 집어넣었다 빼고 하지. 어? 그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이야 그게. 그런데 뭐 이런 거 보여준 사람 없을 텐데 교수님이 한 10여 년 전에 철근에 대한 연구를 전국에 있는 한 10명의 교수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철근 공장에를 가볼 기회가 있었어. 그냥 우리 토목 기술자들이 그냥 철근 갖다 설계할 때 쓰기만 하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랐어. 교수님도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간단하게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 내가 뭐 대학교 수업이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야. 에? 이 공장 현장이 사진. 어떻게 하냐면 철을 녹여. 응? 빨갛게 달궈진 거 보여? 자. 요 가열로 있지, 가열로. 여기 가열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요런 사각형 발을 딱 만들어서 이 아변기에다가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 아변기 모양이 요런 모양에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원형으로 바뀌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요런 마디나 이런 그 요철이 있으면 거기 통과하면서 무슨 철근이 만들어지겠어? 이형 철근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에 넣어서 이렇게 쭉쭉쭉 가면은 몇 단계만 거치면 큰 사이즈고 저 뒤로 가면은 점점 사이즈가 작은 철근으로 아까 여러 종류의 철근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TC라고 써져 있는 게 템프코어야. 템프코어가 뭐냐면은 지금 달궈져 있는 철근이잖아. 거기다가 물을 팍 쏴주는 거야. 응? 그런데 그 물을 얼마를 팍 쏴주냐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철근이 나오면은 냉각하겠지. 길이가 길면 운반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잘라. 생산한 철근은 길게 생산해내지만 운반하기 힘드니까 8m짜리, 11m짜리 이런 식으로 생산이 돼. 그러면 그것을 딱 묶어서 출하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건 뭐 수업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가열하고, 이 가열로 보이고, 조합 연기하고, 이 템프코어에서, 이 템프코어 안에서 물 촥 쏘고, 여기서 냉각하고, 냉각해서 이렇게 탁탁탁 모아지는 거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절단하고, 몇 메타짜리, 8m짜리, 11m짜리 딱딱 절단하고, 결속하고, 묶겠지.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만들어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칠한 거 보여? 요렇게 색깔 칠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철근, 오늘 생산한 철근이 무슨 철근이다. 아까 물을 양을 조절해 갖고 그것을 노하우겠지. 그 공장의 노하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왜 그렇게 만드냐면 막 그 재활용 철 같은 거 가져와갖고 아까 가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분이 막 제각각이겠지. 그래서 저 템프코어로 강도를 맞춘다고. 근데 미국은 돈 많은 나라에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철의 성분 조성을 가지고 강도를 맞춰.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틀리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포스코에서도 이제 철근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 같아.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건 중요하진 않아. 에?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만 잠깐 소개해주고, 다시. 자, 여기까지 했던가?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도 구별한다. 그래서 모든 강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이 형식을 보면 300, 제일 많이 쓰는 게 300, 400. 500짜리도 있고. 여기 하나 빼먹고 왔다, 여기. 길이는 몇 미터가 표준이다? 8m가 표준이다. 8m나 11m. 긴 철근이 필요한데요? 그럼 연결해서 쓰는 거야. 철근을 어떻게 잇는지는 2학기 때 배울 거야. 1학년 2학기 때 나하고 수업할 때 철근 이음도 어떻게 이어서 쓰는지도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한 문제 하나 볼게.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이형 철근으로 이종인 SD300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SD300에서 300은 뭘 뜻한다? 항복점 응력, 항복 강도. 여기도 하나 빼먹고 왔네. 여기 보면 뭐야? 항복점 또는 0.2% 항복 강도 이렇게. 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알지? 아까 첫 시간에 뭐였어? 0.2% 옵셋 방법으로 구한 강도다 그 말이야.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항복점이 명확하면 항복강도 구해지는데 이렇게 항복점이 뚜렷하지 않은 데는 0.2% 옵셋으로 구한다고 그랬었잖아. 우리나라는. 항복점 응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어디야? 여기 동국제강에서 내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철근에도 이렇게 이름이 다 써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 보면 여기 보면은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지. 여기는 점이 하나 찍혀져 있지.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경우는 여기 점이 있는 경우는 용접용이다 그 말이야. 아까 W 붙어 있는 거.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K자가 써져 있지. 이건 생산지, 원산지를 표시하는 거야. K는 어디겠어? 우리나라겠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DK라고 써져 있지. 이건 제조사를 뜻하는 거야. 우리 여기 동국제강에서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동국제강 제품은 이렇게 DK라고 써져 있지. 예?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인천제철 이렇게. 어디는 철근 만들다가도 그만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13이라고 써져 있지. 그러니까 이 철근은 무슨 철근이냐면 D13짜리 철근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 D19라고 써져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어? 점이 두 개 있지. 400짜리. 여기 몇 개 붙어 있어? 3개. 500짜리. 그러니까 이 철근은 뭐야? SD500W겠지. 그죠? 이 철근은 뭐야? SD400 철근이지. 지름은 D13짜리 철근. 여기는 D19짜리 철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철근도 모든 지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D6에서부터 몇 가지 있었어? D51까지 있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철근의 이름이야. 여러 종류 철근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T6이면 그냥 공칭 지름이 6mm면 좋겠어. 근데 6mm가 아니네. 치사하게 6.35mm야.
D25면 지름이 25mm면 좋겠는데 25.4mm야. 아이고 참 귀찮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이 표 보면서 하면 되는 거야. 에? 그런데 그게 우리 뉴턴 할아버지 파스칼 할아버지 막 그렇게 뭐 단위도 뉴턴, 파스칼 외국 할아버지 이름 쓰듯이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환산해 놨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느끼기에 우리 십진법 쓰지. 십진법 쓰잖아.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십진법 쓰잖아. 근데 내가 미국 살면서 공부하러 가지고 느낀 점이 서양 애들은 사고가 십진법이 아니야. 팔진법이야. 사고 자체가. 뭐냐면 이런 의미야. 자, 어떤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의 반. 또 그것의 반. 그 길이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또 그것의 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그러면 몇 개야 이게? 8개잖아. 그러니까 좀 그 팔진법인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보면 재밌는 것들 많아. 예를 들어 숙제가 뭐냐면 우리 학교의 둘레는 길이가 얼마나 되냐 측정해봐라. 그 길이를 한번 숙제로 알아와라. 그러면 애들이 막 머리 쓴다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줄을 발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딱 가면 몇몇 회인지 미리 측정을 해놓고 그 줄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몇 걸음이니까 우리 학교 둘레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 되면 우리는 방학 끝나면은 다시 개학에 죽겠네 막 그러는데 걔네들은 개학날만 막 기다려.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팔진법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미국 놈들은 이렇게 써. 넘버 8번 철근 이렇게 말해. 이렇게 샵을 하면 넘버를 기호야. 넘버 8번 철근이니까 이렇게 쓰면 넘버 8번 철근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뭐야? 7번. 여기는 6, 5, 4, 3, 2. 여기는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넘버 몇 번 철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넘버 몇 번 철근하면 지름 바로 알아. 어떻게 하냐? 이 뒤에 숫자가 뭐냐면은 8분의 저 숫자 인치야. 얘네들이 이렇게 2번 찍으면 인치 이렇게 그냥 인치라고 안 쓰고 2번 찍으면 피트는 한 번만 딱 찍고. 그러면은 넘버 8번 철근이다 그러면은 넘버 8번 철근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8분의 8인치지. 그러면 1인치네. 그래 안 그래? 1인치는 얼마야? 25.4mm지. 맞아? 그러니까 넘버 8번 철근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치사한 숫자가 된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넘버 4번 철근이다 그러면 여기네. 그지? 그럼 얼마냐? 8분의 4, 2분의 1인치지. 그러니까 1인치의 반 얼마야? 12.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뭐 국제적으로 막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D13, D16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같으면은 넘버 8번 철근, 넘버 9번 철근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철근 종류가 이렇게 있다. 이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지름을 알면 그 다음에 단면적하고 둘레는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지? 산수 식에다 넣어갖고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자, 이걸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자, 봐봐. 설계를 한다는 것은 아까 그 뭐 4가지 목표를 달성하게끔 단면에 재원하고 재료 강도를 결정하는 거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철근만 놔두고 보면
SD 400짜리를 써서 설계를 해. 그 기준으로 잡아서. 그럼 재료 강도는 400메가파스칼짜리 항복 강도로 정해졌네. 그 다음에 필요한 철근량이 재원이겠지. 단면 재원. 철근량이 400 제곱밀리미터가 필요하더라. 우리가 설계를 해봤더니 이만큼이 필요하더라. 필요한 철근량이 이만큼 필요하네. 그럼 어떻게 하냐? 400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2개 쓰면 부족하네. 면적이 요 190이니까 200이 좀 부족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D16짜리만 쓰려면 D16짜리는 3개 써야겠네. 그러면 400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요거 D13짜리 4개 쓴다든지 하면 되겠네. 그래서 철근을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필요한 철근 양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이 단계가 떨어지게끔 조합하지는 않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D16짜리하고 D29짜리 막 섞어서 쓰지 않는다고. 작은 놈하고 큰 놈하고 섞어서 쓰지 않는다고.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야. 2단계 이상을 벌어지지 않게 조합해서 쓴다고. 예? 그러니까 뭔 말이야? D19짜리면 뭐 D16, D13이나 이런 식으로 조합한다든지 D22, D25 이 정도까지 조합하지 2단계 이상 벌어지게끔 예를 들어 D19짜리하고 D10짜리 이렇게는 안 쓴다고. 알겠어요?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철근에 대해서 다 배운 것 같은데? 그지? 이번 시간에는 철근의 종류, 뭐 어떻게 만드는지, 철근 표시법, 철근의 단면, 그러니까 직경에 따라서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를 마치겠어요. 이번 챕터는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라는 재료하고 철근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본 거야. 이제 하산해도 좋아. 설계할 때 알아야 될 지식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연습을 또 해봐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3번째 숙제.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몇 문제 풀어라 숙제를 저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지금 강의 자료에 내가 해서 줬죠? 12문제? 객관식이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쭉 따라가면서 숙제해가지고 제출해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제출하기 바래요. 거기다가 답에다가 동그라미 자꾸 내는 건 숙제가 아니야. 틀린 거 찾으라면 어디가 틀렸는지 찾고 계산 문제는 계산이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나왔는지 서술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숙제예요. 자,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1시간은 이번 챕터에서 배운 걸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